내가 사면 무조건 내려가는 주식, 내 방에 CCTV 달아놓은 것 같은 이 기분. 현재 주식을 하는 모든 이가 이거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썬버스 션입니다. 요즘 주식창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지하실 밑에 땅굴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야. 쳐맞았는데 또 때리고, 멍들고 피나는데 또 때립니다. 어쩐지 모두가 주식 이야기하고 전기차니 반도체니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 된다는 이렇게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의심했어야 됐나 봐요. 전 사실 진짜로 무섭습니다. 지금은 인버스 손절하고 주식 들고 있거든요. 아니 작년 코로나 대폭락 정면으로 다 쳐맞고 대상승장에 곧버스 타서 얼마를 잃었는데 왜 또 쳐맞아야 되냐고. 아니 이런 썬버스라고 했다고 진짜 내가 사면 무조건 내리나? 현재 증시가 내려가는 논리를 찾아보니까 대략 이 논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인 테이퍼링, 즉 달러 풀기를 멈추고 달러를 해소한다는 것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고 달러를 뒤지게 풀어놨는데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것이 보이니까 연준이 달러를 해소한다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달러를 해소한다는 것은 달러가 기해진다는 것이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자라는 논리로 달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달러 원화 환율이 계속 급등했죠. 이건 테이퍼링 우려로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한국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아니 지금 1달러 샀는데 한국 돈 1183원이 드는데 달러가 2000원이 간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건 바보겠죠.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통화는 약세를 띠게 되고, 신흥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니까 빚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빨리 갚아야 되니까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한 빚을 줄이게 된다는 것은 투자나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이게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증시 폭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델타 변이의 재확산, 탈레반 정권 수립 등 국제적인 금융 악재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전 지금 전 재산이 주식에 개처물려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100%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인버스로 3천만 원 날렸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정도 되는 금액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린이들에겐 빛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썬버스가 성종한 5명의 주식 고수들인데요. 이 5명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지금은 단순히 우려로 떨어진 것이 본질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5명의 주식 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전무님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출연한 방송에서 조정장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맞추셨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코스피 코스닥이 빡세게 폭락하고 있죠. 그러나 다 팔고 도망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근 박세익 전무님이 출연한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테이퍼링 이슈는 과거를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처럼 과거 2008년에도 금융위기로 돈을 풀고 2013년부터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을 돌아보면 테이퍼링 이슈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고 해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연준이 경제회복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오히려 테이퍼링을 안 하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더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테이퍼링을 한다, 반도체가 고점이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 등 경기에 대한 우려로 빠진 거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석 SK증권 애널리스트 님입니다. 작년 코로나 폭락 이후부터 주도주 강세장을 전망하셨고 지금 10% 이내 증시 하락은 조정일 뿐이며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요. 델타 변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신흥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급속도의 테이퍼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며, 박세익 전문인과 같이 테이퍼링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걸 더 우려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샤프슈터 박문아님입니다. 박문아님께서는 주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선 딱히 증시에 대한 전망은 없으셨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조각내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우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동북 삼성을 중국 본토로부터 찢어내거나, 아니면 탈레반을 이용해서 중국의 신장 지역을 분열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문아님께서 이 분석에 대한 결과는 아직 말씀해 주셨지 않았지만, 중국이 흔들리거나 붕괴할 경우에 중국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잘못되면 옆에 있는 한국도 일시적이겠지만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크다고 보진 않지만, 리스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박문아님의 스페셜 리포트를 꼭 주의 깊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JD 부자연구소 조던님의 의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테이퍼링과 더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 반도체 업황 우려로 한국의 원화 약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셨으며, 달러 강세가 예상되기에 답은 성장성이 높고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깡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내리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이길 수 있으며 지금은 폭락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해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 이슈, 중국의 경제지표 하락, 원화 약세 등과 같은 짜잘한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급등하는 회복보다는 약세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하셨지만, 현재 지금 각 나라의 투자 계획을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식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란 정말 외로운 싸움 같아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하죠. 근데 주식으로 돈을 잃을 때면 어디 가서 마음껏 풀지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그저 자신 탓하면서 끙끙 앓아야만 하니까요. 저희 같은 주린이가 투자증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투자 고수들을 친구로 두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리드해주고 지도해주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주식 리딩방이나 대도 안 되는 폭락론자의 말을 믿게 되면 저처럼 인버스로 인생을 조지거나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도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5명처럼 최근 몇 년 동안의 실력이 검증된 분들의 말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어플 켜기도 겁나는 지금 5명의 주식 리더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지금 하락은 실질적인 위기보다는 우려에 의한 하락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성장성이 좋은 주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종목을 믿고 존버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식 손해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